하는 물리극단 연출 및 대본을 맡은 신원도입니다. 네, 그게 앞서 제가 한 사람의 유언을 읽어드릴게요. 내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해마다 그 이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인류를 위하여 가장 공헌이 많았던 사람에게 상금으로 드리시오. 물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이 유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저희에게 노벨상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노벨시의 유언이죠.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이번 극은 노벨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과학자 4명이 나와서 서로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극이 끝난 뒤에 이제 같이 온 친구들이랑 이 사람이 더 받을 만하다, 아니야 이 사람이 더 받을 만한 것 같아 라고 토론을 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극이 끝나시면 저기 있는 투표함에 네, 마음에 드시는 배역한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연 에티켓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모두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그 공연 중에 벨이 울리거나 하면 배우들도 놀라고 같이 보시는 관객들도 몰입이 힘들 수가 있으니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화장실을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갔다 오시면 됩니다. 여자 화장실은 계단 올라가서 1층에 있고 남자 화장실은 계단 내려가셔서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네, 공연 끝나고는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다 팜플렛 받으셨죠? 네, 팜플렛은 만약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버리실 생각이라면 좌석에 그대로 놓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지만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진원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점 모두 아시죠? 네. 그것 말고도 저는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미적 분학을 창시하는 등 여러 업적이 있답니다. 왜 갑자기 제 자랑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었나요? 아니 글쎄 아인슈타인 씨 맞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아닙니다. 아니 글쎄 오랜 시간이 흘러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가 않아 더 이상 노벨상을 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쉽게 노벨상을 놓치거나 혹은 노벨상 제정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특별수상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 이전 이후에 유명하고 중요한 발견 혹은 발명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물리하면 저 아니겠어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30분 후에 수상자 발표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말고 꼭 지켜보세요. 안녕들 하시게. 난 조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 장영실이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뉴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네. 안녕 친구들, 난 아인슈타인이야. 모두들 나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해. 난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고 나중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볼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낸 사람이지. 난 이미 노벨상을 한 번 받은 경험이 있지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낸 업적으로는 받지 못했어. 이번에 다시 받을 기회가 생겨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이번에 노벨상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제일 유력하대요. 드디어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었구만. 네? 물론 아인슈타인 씨 업적도 훌륭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쪽은 한 번 받았고 만약 제 시대 때도 노벨상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휩쓸었을 거예요. 그래도 현대 물리에 나만큼 업적을 남긴 사람이 또 있나? 그대들은 너무 자만하는 것 같소. 이번 노벨상은 누가 봐도 나 정용실의 몫이 아니겠어. 난 앙불구, 착용루 등 시대를 앞서가는 발명품들을 만들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아인슈타인 씨는 오랜만이죠? 응, 오랜만이야. 저기 누구시죠? 아, 저요? 전 마리퀴리라고 해요. 뭐 특별한 점을 꼽자면 뛰어난 미모와 높은 학식으로 인한 노벨상 2회 수상 정도? 뭐 이 정도 기본이니까 별로 내세울 만한 점은 아니죠? 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럼 이번 수상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시겠네요? 그럼요.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나 받았는걸요? 아, 재수없어. 이거 왜 온 거야? 그 무슨 경박한 사람 말이오. 전 방사성을 처음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이후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답니다. 특히 방사성의 발견은 핵 물리학을 선행하는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녀자의 몸으로 참 대단한 업적을 일궈냈구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마리퀴리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답니다. 뭐 더 받을 만한 큰 업적도 딱히 없고요. 근데 여기 왜 왔냐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잖아요. 뭐 오랜만에 아인슈타인 씨도 보고 살아있을 적 몇 번 본 친구 사이랍니다. 전 솔직히 이 세 사람 다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한 사람을 꼽자면 전 잘 모르겠네요.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누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누가 제일 상을 받을 만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퀴리 선생님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전 고전 물리학, 특히 역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선생님과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 철학적인 관념을 수학을 통해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도록 바꿨죠. 제가 괜히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하신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물리학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알만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낸 사람이지. 다들 이는 MC 제곱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이게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기 저 흰 가발 쓴 아저씨가 세운 물리학의 기초를 통째로 무너뜨렸다 이거야.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 이쯤 되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전부 등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소. 나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통해 시각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농사에 큰 힘을 주었소.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든 것이야말로 인류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소? 실제로 서양에서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도 노벨상 후보에 오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번엔 내가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싸우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차분히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업적을 서로에게 설명해보는 건 어때요? 좋죠. 그 전에 먼저 서로 호칭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어떻겠소? 그냥 부르면 되지 무슨?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그럼 저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전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조금 약했지만 대신 머리는 좋은 편이라 명문대라 불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죠. 또 반사망원경을 만든 공로로 영국 왕립과학회에 들어갔고 로버트 훅 다음으로는 과학회 회장까지 맡았답니다. 하긴 그대가 과학적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인지도가 높다는 말을 들었소. 그대의 업적은 무엇이오? 여러분 혹시 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린 종종 힘이 세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조금 다르답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구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볼펜이 있죠. 지금 이 볼펜은 제 손 안에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이를 정지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손을 놔버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당연히. 네, 맞아요. 물체는 정지 상태였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 다른 상황을 봐요. 여기 책상 위에 사과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밀어주니까 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힘입니다. 힘은 방금처럼 직접 밀어서 가해주는 방법도 있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처럼 서로 붙어있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있죠. 저는 이렇게 힘에 대한 정리를 통해 고전 물리를 집대성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운동의 법칙을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쓴 저서 프린키피아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권은 바로 운동의 법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법칙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 1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듯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물체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오? 왜 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질량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량이 곧 관성의 크기니까요.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현상을 분석하고 세운 하나의 설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왜 서울이 한국에 있어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다른 2개의 법칙은 무엇이오? 다른 2개의 법칙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F는 ma,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이 바로 제 2법칙입니다. 힘이 가해지면 물체에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작다, 즉 무거운 물체일수록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질량이 관성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3법칙은 무엇이죠?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힘이 가해지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무슨 작용 반작용에 대한 예시야. 내 손도 아프거든. 이제 내 차례겠지?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씨 업적 한번 들어볼까? 난 독일의 울름시에서 태어났지. 사실 난 어릴 적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 낙제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 20살 이후로는 스위스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시민권을 땄지. 그래서 졸업 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했어. 어때? 되게 이색적이지? 보통 연구로 업적을 낸 사람들은 대학에서 졸업 후 대학에서 일하거나 연구소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말이야. 하지만 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고 노벨상을 받기 전까지 3개의 논문을 발표해. 와, 힘든 환경에서 대단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죠? 브라운 운동, 광전 효과, 상대성 이론이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브라운 운동은 빛의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에 관한 것이고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광량자설에 의한 것이지. 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봐.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해 줄게. 뭐 다른 것들도 궁금하지만 이미 인정을 받은 것들이니 딱히 지금 말할 건 없겠네요. 자, 그럼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해 줄게. 쉬운 버전이랑 어려운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해? 난 딱히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좀 쉬운 것이 낫지 않겠어? 저도요. 자, 그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먼저 문제 하나. 얼마로 보일까? 이건 제 전문이죠. 3 더하기 5는 8입니다. 그대가 맞는 것 같구려. 맞아. 근데 이건 속도가 작을 때만 성립해. 속도가 작다니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PD, 얼마 정도나 돼요? 그것도 몰라? 초속 30만 킬로미터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지. 자, 그럼 문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마주오는 빛을 얼마로 볼까? 초속 30만 킬로미터 더하기 초속 30만 킬로미터는 초속 60만 킬로미터. 이번에도 맞는 것 같구려. 네! 틀렸어. 답은 30만 킬로미터야. 어째서요? 왜냐하면 광속은 관측자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거든. 진짜요? 그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맞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상대성 이론은 크게 특수 상대성 그리고 일반 상대성으로 나뉘어. 특수 상대성이란 앞서 말한 빛의 속도, 즉 광속이 관측자에 따라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과 모든 관측자에게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설명해. 그거 참 흥미롭구려. 맞아. 그래서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만약 한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봤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이 팽창하거나 길이가 수축하는 현상이 생겨.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 달리는 차 안에서 레이저를 위로 쏘는데 차 안의 관측자와 차 밖의 관측자가 보는 레이저의 경로는 각각 이럴 거야. 하지만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한데 관측자가 보는 레이저의 경로가 각각 다르므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이제 일반 상대성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일반 상대성은 좀 난해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해요 그냥. 마침 앞서 진양에 대해 설명하셨구나. 뉴턴 형이. 네? 설명했죠. 문제라고. 아니야. 앞서 뉴턴 형이 질량을 관성의 크기라고 한댔지? 그러한 정의로 인한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해. 또 다른 질량으로는 중력 측정하면서 나온 중력 질량이 있지. 이름이 다른 걸로 보아. 그들은 다른 모양이요. 사실 그 두 개의 질량이 서로 같다는 게 하나의 생각이야. 또 다른 내용은요? 또 다른 내용은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이지. 네? 공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별과 지구와 태양이 배열되어 있다면 이 별은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지요.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는 별도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어. 바로 무거운 태양의 질량이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이지. 따라서 태양 주변의 공간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는 일식을 통해 증명되었지. 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내용인데요. 왜 제가 세운 물리학이 무너졌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래도 이게 다 뉴턴 형 덕분인걸. 형이 미리 정리를 잘 해놔서 내가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연구도 할 수 있었거든. 둘이 참 보기 좋네요. 그죠? 그러게 말이요.
아인슈타인 저자는 첫인상은 별로였으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대단한 사람 같소. 그럼 이제 장영실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뉴턴 씨와 아인슈타인 씨의 이야기 모두 잘 들었소이다. 이제 나와 내 발명품들에 대해 말해보겠소. 나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한 관노의 아들로 태어났소. 실례지만 선생님, 관노가 뭐죠? 내가 살았던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 왕조, 양반, 평민, 노비 순서로 높았는데 노비에는 관에 속한 관노, 개인이 사유한 사노비가 있었다오. 관노는 사노비와는 달리 출퇴근을 하였으니 좋게 말하면 지금의 공무원과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공무원은 무슨 노예네 노예. 아까 내가 그대에게 한 말을 못 들은 걸로 해주시오. 어쨌든 내가 살았던 시대는 농경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는데 그래서 시간관념이 매우 중요했다고. 내가 시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구를 몇 개 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해시계의 앙불구라오. 어머 선생님, 이건 그냥 철로 된 그릇 아니에요? 구조상으로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허나 이 기구는 구조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오. 구조는 그대 말대로 매우 간단하지요. 중요한 것은 시각과 절기를 쉽게 알게 하여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진짜? 요? 그렇소. 백성들로 하여금 시각과 절기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 대신 이렇게 12개의 동물로 시각을 표시했지요. 와,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데요. 다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또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것으로는 물시계의 자격루가 있지요. 물시계요? 제가 알기로 물시계는 매우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더 특별한 점 없나요? 자격루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어. 구조는 고대 중국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격루는 매 정각마다 시각을 알려주느라고. 또한 매우 정밀하여 천문시계와의 오차가 거의 없었지요. 와, 그렇다면 정말 발명왕이라고 할 만한데요. 에디슨 선생님을 서양의 장영실이라 불러도 되겠어요? 와,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받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요? 굳이 한 사람을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대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받을 거라 확신했는데 이제 이 두 분이 받으셔도 딱히 할 말이 없겠어요. 내 생각도 그렇소. 나 내가 받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농담이지요. 이제야 우리를 존대하는구려. 뭐?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어? 저기 이제 수상자 발표하는 것 같은데? 자막이 잘 보이지 않는구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인사말은 대충 한 것 같고 몇 개월 전부터 공지했듯이 이번 수상은 특별 수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물리학 분야 수상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노벨상 물리학 분야 수상은 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까 공지드렸듯이 배우들과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팜플렛 버리실 분들은 자리에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공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진원도였습니다. 사진 찍고 가세요. 안녕하세요.